절대 아프지는 않고요. 치료 과정에 아주 짧게 한 번에 세게 하는 그런 정기적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수술과 거의 동등하고 비등한 효과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한 80~90% 정도 완치를 목표로 일기 폐암의 경우에는 네. 치료를 방사선으로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대장암을 진료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폐암 환자분을 보고 있는 윤신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사선 치료는 사실 저희 과에서 하진 않아요.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고요. 그 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요. 항암 치료를 하러 저희 종양내과에 오시는 분들이 또 방사선 치료를 또 하기도 하니까 저희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로 환자분들께 간단한 안내 정도는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선생님 설명 드리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가이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방사선 치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 아픈가요? 네, 맞아요. 그거랑 오늘 하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역시 폐암 환자랑 대장암 환자 똑같군요. 네. 그래서 일단 방사선 치료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방사선 치료는요, 엑스레이예요. 그래서 CT 찍는 것과 같은 엑스레이를 조이는 건데, 그래서 CT 기계랑 비슷하게 생긴 그 기계에 누워서 한 10분 이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를 조이는 겁니다. 아프지 않겠죠? 예, 아프지 않고 입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취하지도 않고 외래를 통원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 그래서 주말을 빼고 월화수목금 정해진 2주면 2주, 6주면 6주 오셔가지고 5분에서 10분 치료하고 집에 가시고 치료하고 집에 가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치료 하지는 못하고요. 몸에다가 그 방사선을 조이는데 아무 계획 없이 막 이렇게 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의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치료 계획 CT를 찍는다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비유하면은 설계도, 도면을 만든다고 하기도 합니다. CT를 찍어요. 다시 찍어. CT 얼마 전에 찍었는데요 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모의 치료라는 CT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방사선을 세게 주겠다, 여기는 방사선을 좀 피하겠다라는 거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종양이 있는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위험한 부분에는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그런 방사선 설계의 CT를 찍고,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방사선을 하겠다라는 설계를 하시고 나면,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근데 치료를 실제 하면 어떻게 하냐? 방사선 치료를 하면 항암 치료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말을 보면 동시에 항암 치료랑 방사선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항암을 같이 한다면 그날에 항암을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러 가시는 겁니다. 단 항암을 같이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은 분들 간혹 계시죠. 체력적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항암을 할 거를 하고 순차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방사선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일정이 좀 밀려 있는 경우에 치료로 전체를 다 미룰 수는 없어서 항암제를 먼저 조금 한 사이클 정도 하고 나서 2차 항암제부터 방사선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을 동시에 하거나 내지는 항암을 먼저 하고 방사선 2차부터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너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항암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사선이라는 말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엄청 아픈 치료라고 오해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상을 입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절대 아프지는 않고요. 치료 과정에 칼을 대고 째고 하는 치료가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기계에 누워서 조이시는 거기 때문에 칼을 대서 째거나 피가 나거나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은 있죠. 예, 피로해요. 피로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폐에 방사선을 조이는 경우에는 화상을 입은 피부에 흉터가 남듯이 폐에도 방사선 흉터가 남아서 폐가 뿌옇게 딱딱하게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증상이 좀 있을까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간혹은 있겠죠. 그렇죠. 마른 기침. 그리고 덜어는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심해서 숨이 많이 차거나 마른 기침이 심하거나 엑스레이에서 병변의 영역이 넓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한 2~3주 정도 고용량
쓰기도 합니다. 그럼 또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네. 폐렴 자체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걱정하셔서 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 장거리 매일매일 외래통원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짧으면 2주이지만 길면 6주 정도 매일매일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월화수목금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연고지에서 치료를 하실지 아니면 서울에서 치료하실지를 고민해서 오세요라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저는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지방에서도 그래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럼요, 있고요. 네, 만일 연고지 치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방사선 치료를 어떤 환자는 하고 어떤 환자는 또 안 하고 그러잖아요. 네. 모든 환자들이 방사선 다 치료를 하진 하는 건 않지요. 아니니까 네. 그러면 어떤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건지 이게 병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환자분이 다른 질환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일기폐암 사실 수술하면 되는데요. 일기폐암 중에서도 폐 기능이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수술을 하고 나면 잔여 폐 기능으로는 지내실 수가 없다라고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과적인 이유로 전신 마취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내지는 아주 고령이셔서 수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하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대신해서 방사선량을 한 번에 아주 세게 3번에서 5번 정도 짧게 주 2회 2주간 그러니까 월목 2주 이렇게 설명을 주로 많이 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물론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에 따라서 조금 횟수나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짧게 한 번에 세게 하는 그런 정기적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수술과 거의 동등하고 비등한 효과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한 80-90% 정도 완치를 목표로 일기 폐암의 경우에는 네. 치료를 방사선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수술만큼의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매력적인 네, 옵션이 될 수 그렇겠죠. 있어요. 이거는 1기의 경우죠. 네, 그렇죠? 1기 이야기고요. 이제는 2, 3기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 병기는 수술 후에 나오거든요. 특히 3기 환자분들께 해당이 많이 되는데 수술을 다 했는데 3기로 나왔고 3기가 되면은 수술 후에도 이제 50-60%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수술을 다 깨끗하게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주로 이제 수술을 잘 해낸 가슴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흉곽 안에 수술을 한 그 자리에 더 자라는 재발을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암 방사선을 동시에 수술 후에 재발 예방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항암을 한 서너 달 정도 다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뒤이어서 가슴 안에다가 방사선을 쪼여서 수술한 그 자리에 더 자라는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를 한 5-6주 정도 네. 하기도 합니다. 5-6주면은 꽤 오래 하는 거니까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게 좋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항암을 여기에서 하고 나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셔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치료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연고지에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들 있어요. 그러면 3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있지요. 예. 예. 3기 A를 저희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병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다행히도 원격 전이는 없지만 3기로 진단이 되었는데 수술하기에는 조금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은 못하지만 완치를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수술을 대신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줄이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제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완치 목적의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은 못하지만 완치를 목적으로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6주 정도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 예약이 빨리 되지 않는다. 내지는 여러 가지 모의 치료 등등으로 방사선이 오늘 기준으로 3주 후 정도에나 본격적인 치료 시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3주 후로 전체 치료 일정을 미루지를 않고 처음 항암 치료는 먼저 시작을 하고 2차 치료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랑 병행을 하게 되어서 대부분의 항암제가 뭐 한 3주 간격이니까요. 항암제를 먼저 맞고 3주 후부터 한 6주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총 9주 정도의 한 2달 남짓의 치료 일정으로 동시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완치 목적으로 하게 됐지요. 끝이 나면 면역 지표가 1%
1%, PD-L1, SP263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임핀지라는 이름을 가진 면역 강암제 유지 치료를 1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완치율이 얼마나 되느냐? 면역 지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0에서 60% 정도는 우리가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치료가 엄청 힘들어요. 이제 식도가 가슴 안에 이제 지나가는데 식도를 100%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식도가 헐어서 음식을 삼킬 때 네. 아주 쓰리고 아프기도 하고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이 아주 어렵고 근데 사실 입맛이 없어서 뜨거운 후룩후룩 이런 게 드시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겠는데 그게 안 되고 치료 과정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치료하기 전에 수술만큼 거기에 비등한 치료이기 때문에 각오가 필요합니다 라고 치료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주 힘들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40에서 60% 완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치료를 잘 완료하시면 우리가 완치를 잘 이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40에서 60% 정도면은 꽤 높은 완치율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 생각에는 그거밖에 안 되나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폐암을 진료한 지는 거의 10년 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비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확신의 눈빛을 가지고 네. 치료 목표가 완치다라고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 옛날에는 그렇게 말 못했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좀 조그만 목소리로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치료 목표가 완치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어도 고맙게도 환자분들이 잘 따라와 주십니다. 이럴 때 이제 매주 보기도 하고 2주에 한 번 보기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밥 먹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네.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신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막 제가 밥 먹은 것처럼 기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픈 경우. 네. 네, 이건 선생님도 많이 경험을 네, 하시죠. 이거는 뭐 암종 다 예. 공통되는 거니까요. 네. 예, 뭐 완치 목적은 아니지만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 하시는 경우 특히 폐암은 뼈랑 뇌로 가는 경우 많아서 네. 방사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척추 많이 하고요. 다리, 팔다리 뼈 많이 하고요.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좀 적은 경우에는 전체 뇌에다가 방사선을 모두 다 쪼이지 않고 국소적으로 병변이 있는 위치에만 이제 감마 나이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병변이 너무 많아서 감마 나이프보다는 전내 방사선 치료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뇌전이 조절을 위해서 뇌 전체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 조절이 한 70-80% 정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당장 치료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도 방사선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통증 경감의 효과를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폐암에서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전반을 훑어봤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1기 폐암에서는 수술을 대신하는 목적으로 네. 우리가 방사선 치료 이용해 볼 수 있고 또한 3기에서 수술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재발 예방 목적으로 네. 방사선 쬐는 경우 그리고 수술이 어려운 3기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우리가 종양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수술이 어렵고 여러 군데 전이 된 경우에 뼈나 뇌 같은 데 전이 된 경우는 우리가 통증 조절, 증상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자고 제안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또 왜 이것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